온라인 쇼핑 정말 편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지만 말이죠, 그 편리함 뒤에는 어쩌면 여러분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대 플랫폼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한 청년 창업가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 거대한 힘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 베타몰에 입점하시면 저희 알파마켓 메인 노출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안내나 통보가 아니었어요. 한 사업가의 미래를 통째로 흔들어버린 아주 서늘하고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친환경 농자재를 판매해서 꽤 성공한 청년 창업가 A씨입니다. A씨는 제품이 워낙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오픈마켓 알파마켓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분이었어요. 그런데 A씨의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좀 아슬아슬했어요. 전체 매출의 무려 80%가 알파마켓 딱 한 군데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A씨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알파마켓이 휘두른 칼날이 그의 사업 전체를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죠. A씨는 사업을 더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쇼핑몰 베타몰에도 입점하려는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웠죠. 이걸 전문용어로 멀티호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돌아온 건 알파마켓의 혹독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말고 다른 데랑 장사하면 여기서 아예 장사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사업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겠다고 압박한 겁니다. 사실 A씨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대 플랫폼들의 구조적인 전략, 그 숨겨진 규칙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알파마켓이 A씨에게 했던 협박, 이게 바로 멀티호밍 차단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불공정 경쟁 전략입니다. 시장의 짱이 힘으로 판매자들을 자기 플랫폼에만 꽉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플랫폼들은 판매자들을 뺏겨서 힘을 못 쓰고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너 다른 데서 우리보다 10원이라도 싸게 팔 생각하지 마. 심지어 네 개인 홈페이지에서도 안 돼. 라는 규칙입니다. 결국 플랫폼이 시장 전체의 가격을 통제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더 싸게 살 기회를 잃어버리는 최종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A씨처럼 억울한 판매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분들의 눈물 섞인 신고가 계속 이어지자 드디어 정부 규제기관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어땠을까요? 거대 기업들의 이런 전략, 과연 법원에서는 용납이 됐을까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딱 잘라서 말한 거예요. 첫째, 플랫폼이 자기 시장 지배력을 지키려고 입점 업체들을 묶어두는 거. 이건 경쟁을 막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라고 경고했고요. 둘째, 우리 사업은 좀 특수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같은 변명. 이런 불공정 행위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기업들끼리의 다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에요. 이게 단순히 기업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법적 규제의 근본적인 목표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음껏 성장하고 그 혁신에서 나오는 좋은 혜택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그런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짜 목표인 거죠. 이 불공정 행위는 마치 도미노 같아요.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보세요. 제일 먼저 경쟁이 딱 차단되죠. 그럼 판매자들은 갈 데가 없어져요. 선택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때 플랫폼은 슬그머니 수수료를 올리겠죠. 그럼 판매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상품 가격을 올립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따져보는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기업의 행동이 시장 전체의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줄어들게 만들었는가? 바로 이 경쟁 제한성이라는 것이 모든 판단의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A씨와 같은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말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는 세 가지 핵심 팁입니다.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입니다. 불리한 요구를 하는 통화는 꼭 녹음하고 이메일,
메신저 대화는 무조건 캡처해두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공정위 같은 국가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서 나중에 발목 잡힐 만한 독소 조항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오늘 우리는 A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대 플랫폼에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그에 맞서는 법의 논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이 거대한 디지털 시장이 과연 모두에게 평평하고 공정한 기회의 장, 그런 공정한 운동장이 되고 있는 걸까요?